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을 추모하기 위한 동료 연예인들의 발걸음을 발인 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부고의 연예계는 물론 대중의 충격 역시 큰 상황입니다. 빈소가 차려지면서 곧바로 취재진이 모여들었고 그의 비보에 대한 보도 열기는 치열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첫날 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다수의 연예인들이 조문에 동참하며 안타까움을 함께했습니다. 고인과 영화 PMC 더 벙커에서 함께 호흡했던 배우 하정우를 비롯해 전도연, 임시완, 김남길, 문성근, 조정석, 배유람, 유연석, 이성민, 변성현 감독, 민진웅, 김상호, 정우성, 이정재, 김혜은, 김대명, 배성우, 이창동 감독, 설경구 등 이 조문을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만 배우 허광안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배우 김종수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는데 그는 꽤 오랜 시간 고인 곁을 지키며 애틋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배우 김도현은 조문 이후 홀로 밖으로 나와 계단 근처에서 눈시울을 훔치는 등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우 조진웅도 빈소를 찾기 전부터 눈물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며 스태프들의 부축을 받고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 현장에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연예계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애도의 뜻을 보였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장례식장을 찾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발인이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배우 이성민, 류승룡, 조진웅, 문정희, 정우성, 설경구, 박성웅, 류수영, 최덕문, 유해진, 공효진, 김동욱, 정영주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곁을 지켰습니다. 고인의 큰아들이 영정을 들고 아내이자 동료 연기자인 전혜진이 작은아들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쏟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추모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대표작이기도 한 나의 아저씨에서의 대사도 다시 한번 누리꾼들에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명대사 중에서도 특히 그가 극중 지안에게 했던 대사인데 극중 동훈을 연기한 이선균이 지안을 연기한 이지은을 찾아갑니다. 극중 동훈은 거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며 나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해야겠다 그러니까 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산 꼭 봐. 다 아무것도 아니야 쪽팔린 거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안 망가져 행복할 거야 라는 다짐으로 대사를 으러내려갔습니다. 이에 지아는 아저씨가 정말 행복했으면 했어요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고 동훈도 행복할게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연기였지만 세상에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을 믿어준 지안으로부터 힘을 얻는 동훈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은 쉬어져라고 말하는 그의 대사가 더욱 먹먹함을 안겼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이렇게 이겨냈어야 했다. 이 영상을 다시 봤다면 선택이 달라졌을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좀만 버티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새로운 모습 보여주시지. 너무 아까운 배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도 공개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진행된 인터뷰로 진행자는 배우의 길을 걸어간 지 20여 년이 넘어가고 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 본인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선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됐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을 경험한 거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가서 작품상을 받고 많은 할리우드 셀럽들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아카데미 갈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꿈에서 좋은 패키지 여행을 다니는 느낌이었다. 시작했을 때 비하면 정말 용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고인은 미국 아시안 파업 시네마 영화제에 초청돼 최우수 성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상을 주신 것 같다.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일기를 써나가야 한다. 어떤 거를 굳이 하고 싶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작품, 캐릭터 하나가 또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헛되이 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면서
연기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연기란 무엇이냐에 대해 연기란 저한테 계속 주어지는 숙제라고 생각했다. 제가 계획적인 인간은 아니라 예습이나 복습은 잘 안 하지만 주어진 숙제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숙제만 잘해도 풍성해지고 커지지 않나.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다. 제 삶의 동력과 양식을 주는 게 연기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는 연기는 일기 같다. 상 받은 게 일기장에 겹겹이 쌓인 것을 보고 지금까지 한 게 나쁘지 않다. 열심히 했다 해서 주는 상이라면 또 다른 일기를 잘 써나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는 2023년 12월 27일이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온라인과 방송에서 사생활 정보 유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경찰 조사의 고의는 성실히 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수사 중인 불법 투약 사건과 별개로 이선균과 관련된 사생활이 연일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선균이 드나들었다는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의 얼굴, 나이, 실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KBS의 단독 보도에는 이선균이 유흥업소 실장 김 씨를 향해 나도 너 되게 좋아해. 그거 알아라고 말하는 투약 혐의와 무관한 음성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선균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인 26일에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며 투약 혐의와 관련한 억울함을 호소해왔으나 이날에도 유튜브 채널의 충격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선균이 유흥업소 실장 김 씨와 나눈 전체 녹취록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과 교수는 이선균 씨가 투약 혐의에 연루됐느냐 문제보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흥미 위주의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보도는 2차 가해라고 본다. 유흥업소 실장의 녹취록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교수는 사실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이 씨의 가족들이 상처를 더 받지 않았나 싶다. 위약금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가족들에게 상처 준 데 대한 미안함이나 배우로서 신뢰감이 무너진 점이 이 씨의 죽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 털기식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생활 정보를 유포한 것은 이 씨의 죽음에 분명 영향을 미쳤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유흥업소 실장과 이선균 씨 사이에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유튜버가 이선균 씨의 동의를 받고 공개했을 리는 없으니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통화 녹취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공익이 매우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선균 씨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뿐만 아니라 이선균 씨의 사생활을 폭로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사실적 심형의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경찰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글을 게재한 글쓴이가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찬반 양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해당 커뮤니티는 사내 메일을 통해 재직 여부를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가 경찰청 소속임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A씨는 경찰은 불법약 사범인 유흥업소 여실장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피혐의자 이선균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수사했다. 진술과 증거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입건하고 수사하는 것은 이선균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불법약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한 현 시점에서 미음자만 들어가도 수사 대상자로 보고 엄정 대응해야만 했다. 그게 단지 이선균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또 경찰이 이선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들어보겠다고 부른 피혐의자 신분의 인물이 출석하기도 전에 입건 절차도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흘러가면 각종 외압이 들어온다.
틀리고 싶어도 못 틀린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E씨가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수준의 상태에서 E씨가 약을 했대라고 확정 지은 건 경찰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당신들인가라며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 누구보다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는 건 당신들 아니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됐을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나? 이 씨가 불법약은 안 했네. 그런데 유부남이 업소를 다니는 건 좀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건 누구냐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경찰, 언론 모두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라고 책임 없냐? 이선균 씨 너무 안타깝다. 그 정도로 세상 떠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동정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맞는 말이다. 딱히 부인할 수 없는 글이다. 다들 잘한 거 없다. 명복을 빌며 고인 가는 길 편히 보내주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솔직히 스스로 떠난 건 안타깝지만 동정은 안 간다. 본인이 당당하고 떳떳했으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나? 확실하지 않았으면 비공개로 했어야지. 무죄 추정에 원칙이 없는 경찰이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은 꽤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란스럽고 혼란했던 이곳을 떠나 그곳에서는 부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